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 수업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비와 비율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이번 수학 시간에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민수는 비와 비율의 활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좋습니다. 또 우리 예원이는 비와 비율을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모두 좋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학습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비의 여러 성질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좋습니다. 일반 여러분, 선생님과 이번 수업 시간에 세 가지 활동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 비와 비율의 같은 수를 곱하기. 이 활동에서 우리는 비와 비율의 특징을 알아보고 비와 비율의 같은 수를 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 비와 비율의 같은 수를 나누기. 두 번째 활동에서 선생님과 함께 비와 비율의 같은 수를 나누어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동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활동, 두 번째 활동을 모아서 비와 비율의 성질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즐거운 수학 활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활동은 개별 활동입니다. 모두 태블릿을 가져갑시다. 네, 태블릿을 가져갔나요? 좋습니다. 태블릿을 사용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그렇죠. 선생님이 쓰라고 할 때만 사용을 하고 선생님이 쓰라는 이야기가 없으면 태블릿에 덮개를 덮어놓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럼 모두 태블릿 덮개를 열고 태블릿을 켜서 하이러닝 게시판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하이러닝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에 들어가면 자료일이 보일 겁니다. 모두 자료일이 잘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혹시 자료일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학생 있나요? 네, 다들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럼 자료일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무슨 상황일까요? 네, 우리 제동이가 잘 말해주었습니다. 쌀죽을 만들기 위해서 쌀량과 물량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때 비와 비율에 대해서 빈칸이 뚫려져 있습니다. 2인분은 쌀이 한 컵일 때 물이 4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때 2인분을 만들기 위한 물의 양에 대한 쌀의 양에 비와 비율을 빈칸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어렵거나 모르겠는 게 있으면 선생님을 불러주면 됩니다. 선생님을 불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지윤이는 왜 손을 들었을까요? 네, 비와 비율을 쓰기 어렵다고요? 우리 수학 학습 일지를 한번 펴봅시다. 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한번 빈칸을 채워볼게요. 비는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그렇죠.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 물의 양에 대한 쌀의 양에서 기준량이 무엇일까요? 네, 잘 찾아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비를 한번 써볼까요? 네, 좋습니다. 비율을 쓸 때 기준량은 분모와 분자 중 어디에 썼어야 했나요? 네, 기억이 났나요? 좋습니다. 우리 지훈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와 비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비와 비율 잘 작성했나요?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친구들 비와 비율 잘 찾아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빈칸을 채워봅시다. 우리 2인분을 만들 때 쌀의 양과 물의 양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4인분을 만들 때 필요한 물의 양과 4인분을 만들 때 필요한 물의 양과 쌀의 양은 각각 몇 컵일지 한번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태경이는 어떤 문제가 있죠? 네, 2인분이랑 4인분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2인분과 4인분 간의 변화, 그리고 물의 컵과 그리고 물의 양과 그리고 2인분일 때 물의 양과 4인분일 때 물의 양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어떤 변화가 찾아지나요? 네, 찾았다고요? 네, 우리 태경이 그럼 남은 문제도 스스로 풀어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태경이의 모습 선생님이 항상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 빈칸을 모두 채웠나요? 혹시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학생은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모두들 잘 찾아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2인분일 때 B가 몇이 나왔죠? 네, 4대 8이 나왔습니다. 그럼 비율은 8분의 4.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4컵일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2인분일 때 비율이 몇이었을까요? 네, 1대 4. 그러면 4인분일 때 비율은 2대 8. 네, 우리 친구들 변화하는 양을 잘 파악해서 비를 잘 적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하이러닝 게시판에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으니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비율이 1대2일 때 여러분, 종이학에 대한 종이의 비가 1대2일 때 종이가 4개 있으면 종이학은 몇 마리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이때 B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B가 4대 8이죠. 그럼 비율은 8분의 4.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수를 배웠던 내용이 기억나나요? 네. 8분의 4는 무엇과 같았나요? 2분의 1이죠. 여러분, B가 다른데 비율이 같네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발표해 볼 친구가 있을까요? 네, 우리 병구. 그렇죠. 8분의 4와 2분의 1이 차이가 없듯이 1대2와 4대 8은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숫자만 다르지 같은 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 잘 잘 생각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비와 비율의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몫을 곱해도 비와 비율은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현장학습 때 연필을 한 명당 10개씩 가져왔었죠? 그때 우리 모두가 가져온 연필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우리 반은 20명이니까 200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때 모두에 대한 한 명의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그렇습니다. 10대 200이죠.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비와 비율의 특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와 비율의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곱수를 곱해도 비와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비와 비율의 같은 수를 나누는 활동입니다. 여러분, 하이러닝 게시판을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자료 2가 보이나요? 좋습니다. 포도주스 2병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 원액이 8컵이 필요하고 물이 10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때 포도주스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액은 각각 몇 컵과 몇 컵일까요?
여러분 각각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푸는 시간을 선생님이 주겠습니다. 우리 동근이는 어떤 점이 어렵나요? 우리 동근이는 왜 손을 들었나요? 동근이는 포도주스가 한 병일 때 원액 몇 컵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자료를 보고 그림의 변화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쳤을 때 원액 8컵, 물 10컵이 있었죠? 포도주스 두 병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포도주스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컵이 필요할까요? 물이 5컵이 필요하다고요? 좋습니다. 물이 5컵이 필요하면 원액은 몇 컵이 필요할까요? 비와 비율을 잘 확인을 해서 정답을 잘 적어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들 있나요? 좋습니다. 모두들 잘해 주었습니다. 원액에 대한 물의 비를 각각 나타냈을 때 두 병일 때는 비가 몇 대 몇이었나요? 8대 10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8대 10을 비율로 나타내면은 몇이 될까요? 10분의 8. 그렇죠. 그러면은 포도주스 한 병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액과 물의 비율은 몇이었을까요? 4대 5입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모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비율은 몇일까요? 5분의 4. 여러분 10분의 8과 5분의 4는 다른 수일까요? 같은 수일까요? 그렇습니다. 5분의 4와 10분의 8은 같은 수입니다. 이처럼 전함과 후함이 0이 아닌 같은 몫으로 나누면 비와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활동 1과 2를 했을 때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었나요? 시경이가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전황과 후황을 0으로 나누어도 비가 같은지가 궁금하군요. 좋습니다. 우리 시경이 중요한 부분을 잘 이야기해줬습니다. 또 민지가 같은 수를 더해도 비와 비율이 같은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질문들을 토대로 세 번째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비와 비율을 파악하는 활동입니다. 여러분 5명씩 네모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었죠? 전황과 후황을 0으로 나누어도 비가 같은지, 그리고 같은 수를 더해도 비가 같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었죠. 여러분 바둑돌을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각 모둠만의 정답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수학은 답을 찾는 것보다 생각을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학 시간에는 곰곰이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을 일단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시간을 10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각각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하이러닝 게시판에 올려봅시다. 선생님이 시간은 10분을 주겠습니다. 모두 활동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10분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모둠 있나요? 선생님이 하이러닝 게시판을 보았을 때도 우리 모둠들 모두 두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잘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왜 0으로 나누면 안 된다라고 대답을 했던 모둠들 중에서 왜 0으로 나누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발표해볼 모둠이 있나요? 1모둠의 0이 1모둠이 0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좋습니다. 1모둠 잘 생각을 해주었습니다. 왜 0으로 나눌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본 모둠이 있을까요? 3모둠의 민지
산모둠의 민지가 바둑돌을 0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좋은 대답입니다. 산모둠. 네. 이렇게 전황과 후황을 0으로 나눌 수가 없고 0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또 0으로 나누면 같은 비와 비율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수를 더하면 안 된다고, 같은 수를 더하면 비와 비율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했던 모둠 중에서 발표해볼 모둠이 있나요? 네, 사모둠. 네, 사모둠은 흰돌과 바둑돌을 놔봤을 때 흰돌 3개, 검은 바둑돌 4개와 흰돌과 흰돌에서 2개를 더하고 바둑돌에서 2개를 더한 5대 6이라는 비와 비율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수를 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잘 대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습일지를 펴고 마지막 자기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가지의 문제가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이제 태블릿은 모두 덮겠습니다. 나는 문제 상황을 비와 비율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그렇다 3점, 보통이다 2점, 조금 부족하다는 1점을 매기겠습니다. 이렇게 자기평가를 하고 평가 학습일지를 선생님한테 주면은 선생님의 학습일지를 보고 여러분이 어떤 것에서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반영하여 다음 수학 시간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가지 질문에 모두 각각 대답을 해봅시다. 네, 여러분 모두 활동이 끝났습니다. 모두들 잘해주었습니다.